오늘 이야기는 울산에 사시는 40대 남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대략 8년 정도 지난 일입니다. 사연을 보낼까 말까 고민을 하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용기 내어 보내게 되었습니다. 글을 쓰면서 그날 일을 생각하니 정말 아찔하고 무섭습니다. 저는 울산에서 태어나 현재도 울산에서 거주 중인 결혼 10년 차인 40대 남자입니다. 이 사건은 아내와 같이 겪었던 경험이고 믿기 힘들지만 거짓없는 실화입니다. 대략 8년 전 일이니까 제가 결혼 초에 있었던 일이죠. 그날은 아내와 함께 경주시 간포읍으로 1박 2일 여행 일정이 있었습니다. 울산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였고 주변은 동해 바다가 보여 경치 하나는 정말 좋은 곳이었죠. 그래서 결혼 전에 아내와 드라이브 겸 자주 갔던 곳입니다. 저희는 오후 1시쯤 출발해 펜션 바로 옆에 위치하는 횟집에서 밥을 먹고 3시가 넘어 펜션으로 들어갔죠. 아내와 저는 짐을 풀고 곧장 밖으로 나가 등대 주변에서 사진도 찍고 근처에 벽화마을도 있어 구경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들은 저녁 시간에 맞춰 펜션으로 다시 들어갔고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던 중이었죠. 그런데 그때 누가 현관을 두드리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펜션 사장님이 서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세요? 아이고, 쉬고 계시는데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요즘 동네에서 안 좋은 소문들이 있어서요. 펜션 사장님 말씀은 근처 숙박시설에서 일어난 일인데 투숙객들이 갑자기 이유 없이 사라졌다는 황당한 말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밤늦게는 조심하세요. 그 말을 끝내고 펜션 사장님은 돌아가셨고 저는 아내와 저녁을 먹으면서 TV를 보고 있었죠. 오빠, 저녁 먹고 나서 소화도 시킬 겸 바람 좀 쐬고 올까? 아내는 해안도로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 다녀오자는 말이었고 그 말에 알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펜션 사장님 말이 기억이 났지만 뭐 별일이야 있겠나 싶어 아내와 나가게 됐죠. 커피숍까지는 차로 10분 거리였는데 걸어가는 것도 아니라서 위험하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밤 9시쯤 커피숍에 들려 테이크아웃을 아내와 차로 돌아왔습니다. 본 계획은 커피숍에 앉아서 마시려고 했었는데 마감이 10시까지라고 해서 테이크아웃을 했던 거죠. 곧장 펜션으로 돌아가기 아쉬워서 늦은 시간이지만 짧게 드라이브를 하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안도로를 따라 천천히 달리고 있는데 오빠, 저기 좀 봐. 저는 아내가 가리키는 곳을 쳐다보고 깜짝 놀랐죠. 어떤 여자아이가 도로 갓길에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그냥 지나치려고 했지만 가로등도 없는 인적이 드문 곳에 보호자도 없이 혼자 있길래 차를 세우게 됐죠. 그리고 창문을 열어 아이를 유심히 봤는데 노란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누가 묶어줬는지 아주 이쁘장한 여자아이였습니다. 꼬마야, 여기서 뭐해? 엄마는 어디 계셔? 아내의 말을 듣고 여자아이는 엄마가 보고 싶다고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군요. 저희는 차에서 내려 아이를 달래주고 집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는 주머니에서 종이로 된 카드를 꺼내 보여줬는데 이름과 나이 그리고 집 주소가 적혀 있더군요. 저는 카드에 적힌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검색해보니 생각보다 꽤 먼 거리였습니다. 차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으니까 걸어서 갈 정도는 아니었죠. 성인도 아닌 어린아이가 혼자 가기에는 정말 위험해 보였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게 확실하다 생각돼서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겠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려고 하는데 오빠, 경찰 부르고 기다리는 시간에 그냥 우리가 데려다 주는 게 낫지 않을까? 20분밖에 안 걸린다며. 경찰을 부르면 출동 시간도 걸리고 도착해서 상황 파악을 하다 보면 30분은 훌쩍 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뒷자리에 태우고 데려다 주기로 생각했죠. 그 당시 집에서 아이 걱정을 하고 있을 부모 얼굴이 떠올라서 좋은 마음으로 얼른 데려다 줘야겠다는 생각밖에 하지 않았어요.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 10살이라고 했고
엄마 없이 아빠와 둘이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희가 생각한 대로 길을 잃고 돌아다니다 늦은 밤 저희가 발견했던 거죠. 아이는 휴대폰이 없어서 집에 연락도 못하던 상태였고 하루 종일 걸어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를 태우고 목적지로 향하고 있는데 오빠, 미안한데 편의점 좀 들려줘. 급하게 살 게 있어서. 가는 길에 편의점이 보이지 않아 일단 아이 먼저 데려다 주고 나서 편의점에 들리자고 말했습니다. 아니, 급하니까 먼저 들려줘. 편의점에서 뭐 살 건데? 아내는 이상하게 대답을 하지 않고 편의점만 찾고 있더라고요. 아이에게 과자라도 사주려고 하나 단순하게 생각을 했고 한참 지나 편의점이 보여 차를 세우게 됐죠. 아내는 뭔가 급한 듯 편의점으로 들어갔고 차 안에는 저와 아이만 남았습니다. 그때 아이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화장실? 잠깐만 기다려봐. 저는 아이를 차에 두고 편의점으로 가서 화장실 좀 쓸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차로 돌아왔는데 뒷자리에 앉아있던 아이가 보이질 않았죠.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아이를 찾고 있는데 그때 아내가 차로 돌아와서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오빠, 내가 경찰에 신고했거든? 왠지 느낌이 안 좋더라고. 조금 전 아이를 데려다 주면서 아내는 화장 거울을 보고 있었는데 우연히 뒷자리에 타고 있는 아이를 보게 됐다고 했죠. 차에 탈 때만 해도 아이는 우울한 표정을 지으면서 집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불과 5분이 지나지 않아 아이는 미소를 지으면서 뭔가를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상해서 뒤를 쳐다보니 급하게 휴대폰을 숨겼다고 하더군요. 분명 휴대폰이 없어서 집에 연락을 못했다고 말했는데 아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나오니까 아내는 뭔가 꺼림칙한 느낌을 받아 경찰 신고를 하려고 했던 거죠. 주변은 온통 어두운 길이었고 경찰에 신고해도 위치를 설명해 주기가 어려워서 비교적 설명하기 쉬운 편의점을 찾았던 겁니다. 아내는 편의점으로 들어가자마자 경찰에 신고했고 아이는 그걸 알았던 건지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사라졌던 거죠. 잠시 후 경찰이 출동했고 저희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펜션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이 지나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서웠죠. 아이 카드에 적힌 주소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거긴 집이 아니었고 인적이 드문 시골길에 비닐하우스 한 채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편의점 CCTV에 여자아이가 찍혔는데 제가 자리를 비울 때 차에서 내려 어디론가 도망을 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아이를 추적한 결과 다른 차에 탑승하는 모습이 발견됐고 그 차는 CCTV가 없는 외곽지대로 들어갔다고 말했죠. 결국 아이는 찾지 못했고 좀 더 조사를 해봐야겠다는 말과 함께 만약 그곳에 갔더라면 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었을 거라 말하더군요. 아이를 내세워 특정 목적지까지 유인한 뒤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다음부터는 무조건 신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 문득 펜션 사장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죠. 투숙객들이 밤에 나가서 갑자기 사라졌다는 게 이 사건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도 물론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그날 밤 아내가 의심을 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지 상상만 해도 무섭고 섬뜩합니다. 여전히 아이는 찾지 못했다고 들었고 8년이 지난 지금 어디선가 같은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